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충돌증후군은 어떤 병이고 그 다음에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를 살펴보았었거든요. 오늘은 이 충돌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그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돌증후군의 진단 방법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가 먼저 시간에 설명드린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충돌증후군 환자는 팔을 옆으로 60도 내지 90도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특히 밑으로 회전할 때 통증이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이 환자분은 본인이 스스로 팔을 움직일 때는 이런 통증이 나타나지만은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여주거나 들어 올려주면은 그런 통증이 없다. 그런 설명 기억하시죠? 두 번째 진단 방법으로 충돌증후군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왼쪽 화면 보실까요? 그 왼쪽 화면 보면은 그 그림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지만은 팔을 이렇게 90도 앞으로 들어 올린 자세입니다. 90도 들어 올리고 팔을 꺾은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회전시키는 자세거든요. 이때 충돌증후군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통증이 나타나면은 충돌증후군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견봉 상완돌기 아치가 있고 그 밑에 극상권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렇게 하고 밑으로 회전시킬 자세가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때 통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단 방법으로는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견봉에 생긴 모양이 충돌증후군의 발생과 관계가 좀 깊다 그랬죠. 그래서 견봉 생긴 모양이 평평한 모양, 커브 모양, 훅구 모양이 있는데 훅구 모양의 건병이 밑으로 더 많이 튀어나오니까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극상권에 자극을 더 많이 줘가지고 충돌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는 구조적인 특성상 뼈의 이상이나 변화는 아주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외에 근육이나 인대 손상은 엑스레이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검사는 견봉에 생긴 모양, 그러니까 뭐 후크 타입이다, 커브 형태다, 뭐 평평한 타입, 이거는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충돌증후군의 아주 병변 중에 주요 병변이 뭐냐면은 바로 퇴행성 변성, 그 다음에 염증 변화, 그 다음에 극상권의 부분 파열, 내지는 완절 파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는 그런 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는 충돌증후군에서 부분적인 진단 방법이지 전체적인 진단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RI 검사가 있거든요. MRI 검사는 그 뼈의 구조뿐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나 변화를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충돌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병변이 염증 변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퇴행성 변성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극상관의 파열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MRI 검사는 그 충돌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충돌증후군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충돌증후군 검사에서 그 마지막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거든요. 근데 이 초음파 검사는 문제가 뭐냐면은 극상권의 파열을 확인은 가능합니다. 확인은 가능하는데 그 정확도가 MRI보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정확하게 충돌증후군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 초음파 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그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진단 방법에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증후군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정형외과 치료는 다 그래요. 다 그렇듯이 충돌증후군도 다 똑같거든요.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하고 수술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수술적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증후군 환자가 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도 대부분의 충돌증후군 환자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충돌증후군 환자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안 그러면 MRI 검사를 했는데 극상건이 완전 파열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물론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물리치료가 있고 약물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절 운동이 있고 어깨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주사치료가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까요? 먼저 물리치료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리치료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첫째가 얼음찜질이 있고, 두 번째가 더운 찜질이 있고, 셋째가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레이저 치료,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깨 관절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돌증후군의 통증의 직접적인 유발 원인은 염증성 자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그럼 염증성 변화, 염증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음찜질은 급성기 통증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더물찜질은 그 이후에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증후군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쪽에서 아주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성기다, 심하게 발이 삐었다, 그다음에 많이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꼭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지나서 급성기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때 더운 물찜질이 효과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에서 사용하는 약은 거의 대다수가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라는 약 아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으로 고생한다, 이때 사용하는 약도 소염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 아니면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 안 그러면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통증이 심하다, 이때 사용하는 약은 모두 똑같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혼동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진통제이기 때문에 약 써봐야 그때뿐이고 아무 효과 있지 않냐, 효과 없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약 이름 자체가 소염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도 있고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지만 통증의 발생 원인이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관절 운동입니다. 충돌증후군 환자는 병이 오랫동안 경과하면은 어깨가 아파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어깨가 굳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굳어지는 오식견이 추가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통증 더 심해지고 관절 움직이기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충돌증후군 환자는 어깨를 지속적인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주위 근육을 튼튼해지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절이 굳어지는 거를 예방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깨 주사 치료거든요. 충돌증후군의 통증의 원인은 바로 몇 번 강조드렸지만은 극상건이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고,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면 그 때문에 염증성 변화하고 석회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자극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통증의 유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관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때는 어깨에서 극상건이 상한 걸 부착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겁을 많이 먹는 분은 상당히 겁을 많이 먹는데 실제 이 주사는 아주 강력한 염증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염증이 가라앉지 않을 때 저 주사를 놔주면 염증이 가라앉으니까는 통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과도 좋고 극적으로 통증이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는 뼈주사 하는 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뼈주사, 스테로이드 제제는 주사 맞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작용은 알고 써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내지 두 번은 모르지만은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충돌 증후군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치료는 바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시행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아니면 MRI 검사에서 극상근의 완전 파열 소견이 보인다. 이러면은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돌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견봉 오구돌기 아치 밑에서 극상근이 상완골 부착 부위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압박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이때 견봉의 생긴 모양이 후크 타입으로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오면은 극상근을 더 심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온 이 견봉을 깎아내버리는 겁니다. 깎아내가지고 극상근에 가해지는 압박을 그만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견봉 오구돌기 아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견봉하고 오구돌기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거든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아치라 그러는데 이 인대를 절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 인대를 절단해 버리면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게 위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는 극상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 순간에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밑으로 튀어나오는 견봉을 깎아내고 견봉 오구돌기 아치를 형성하는 인대를 절단해 주면은 극상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수술을 우리를 견봉 성형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견봉.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충돌 증후군이 진행돼 가지고 병이 악화되면은 극상근이 완전 파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견봉 성형술 더하기 거기에다가 파열된 극상근을 봉합해 줍니다. 봉합해 주거든요. 이때 시행하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관열 수술이죠. 째사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수술할 때 정형외과에서 가장 중요해하는 게 뭐예요? 내시경 수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러니까는 충돌 증후군에도 똑같은 사항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견봉 성형술이다. 이때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뼈를 깎아내고 인대 절단하는 거는. 그런데 극상근이 완전 파열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파열된 근육을 봉합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그때그때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수술 방법 간단해. 그리고 수술 후 예후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고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또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 계신가요?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저희들은 참 생소한 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병인지 궁금해요. 예, 설명드리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완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존적 치료를 열심히 하든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든 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은 본인은 그전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완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그 파열된 극상건이거나 염증이 일어난 극상건은 퇴행성 변성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퇴행성 변성이 일어난 극상건은 아직까지 의학으로는 정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증상으로 회복되면 완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알아듣게 설명드리면 허리 디스크에서도 똑같은 그 질문이 성립이 되거든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뭐 수술을 하셨든 안 그러면 뭐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하셨든 침을 맞았든 해가지고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픈 게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증상으로 봐서는 디스크 완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MRI를 찍어보면은 이미 그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한 사람은 그 디스크가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색깔이 이미 까맣게 변색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증상이 가라앉고 정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을 다시 MRI 찍어보면 그 상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는 완치가 됐지만은 해부학적인 소견으로는 완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답은 증상으로는 완치가 가능하고 해부학적인 소견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깨가 근육이 뭉쳐가지고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것이 그러면 그것도 충돌 증후군인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솔직히 요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어깨 쪽이 불편하고 이 근육통이고 목하고 아프고 괴롭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가장 그 특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은 특징은 일반적으로 어깨의 앞쪽이나 상부 쪽을 주로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조금 다른 질환은 주로 어깨의 뒤쪽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어깨 뒤쪽에 근육하고 근육을 쏘고 있는 막이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인 통증 유지하는 거거든요. 요새 그전에는 이런 근막통통 증후군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가 현대사회에 되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온종일 뭐 컴퓨터 두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근막통통 증후군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 증상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지만은 충돌 증후군하고는 다른 질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2회에 걸쳐 가지고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그 중년 여성이 밤에 손이 저려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손저림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